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9월 2일 기술적 분석 A존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월 전체적인 시황을 보게 되면 원래는 이제 9월 시황 자체가 하방이었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이제 갑자기 급락했었던 그 사건 이전에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8월 말에서 9월로 가는 흐름에서 하방 압력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 한 차례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흐름은 하방이 나온다 하더라도 뒷파동에 가까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전에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해서 뒷흐름이 지워진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0월 가을로 가는 흐름에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만 미국 시장이 계속 착시 흐름을 좀 주고 있죠.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없어요. 우리 시장은 지금 물론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전 종목이 다 어려운 건 아니죠. 개 중에는 뭐 상한가 치는 종목도 있고 잘 나가는 종목도 있고 뭐 쭉쭉 뻗어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확률이라는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승보다는 하방의 압력의 무게가 더 깊게 느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미국 보게 되면 불안을 타고 간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금요일날 흐름도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랬습니다. 살짝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 종가상으로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현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밑골이 양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물봉 같은 경우에도 살짝 밑골인 양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결론만 보게 되면 시장 강하구나, 괜찮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장중의 흐름을 뜯어보면 예를 들어서 TMF가 똑같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즉 금리도 그렇고 현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일관성 있게 움직이는 흐름들은 아니다.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장중의 방향성을 계속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한들 우리가 과감하게 따라 붙어가지고 혹은 상승을 예측해가지고 매수를 붙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런 흐름은 아니다. 재밌는 거는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제가 뭐 시장에서 뭐 강력한 어떤 지위를 가진 건 아니지만 아무리 봐도 B컷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시카고 보드 보게 되면 30%나 이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여전히 시장의 기대 심리가 있다라는 건데, 9월에도 이제 굵직한, 그러니까 고용부터 이제 먼저 발표가 나죠. 지난번에 충격을 안겨주었던 샤메 법칙 해가지고 충격을 안겨주었었던 그 고용 지표가 이제 9월 둘째 주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때도 완전히, 물론 이제 고용 통계에 대한 신뢰를 조금 잃은 감은 있습니다. 이번에 고용 통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지표들이 대체적으로 다 평타 이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망가지는 흐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전반적인 연준의 기조조차도 큰 틀에서 갑작스러운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B컷의 기대감은 없어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기대감이 꺾였을 때, 즉 미국 시장이 침체를 겪더라도 완만한 연착륙을 만들겠구나라고 싶은 순간 아마 시장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시장의 지금 중심축은 엔비디아다. 엔비디아가 대빵은 아니지만 얘네들 움직임 한 땀 한 땀을 좀 기대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120평을 다시 눌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구간이 예전에 갭제를 만들어 놓은 구간이라서 한 번 더 저기를 눌러야 된다라고 기술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특급 공격수들이 공격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제가 최근에 월봉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죠. 작년에 2차전지가 터지면서부터 지수 월봉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부터 수급 흐름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공매도들이 난리 피우고 뭐 하면서 손실들 복구하느라고 완전히
욕하면 안 되죠. 완전히 그냥 개차반처럼 움직이면서 이 시장을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월봉에 대한 균형 감각은 전혀 우리 시장에 혹은 우리의 전략에 혹은 내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지 않는데, 뭐 오랜만에 또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9월 월봉은 음봉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에 밑꼬리 음봉으로 길게 뽑아 올라왔지만 여전히 하방 압력이 높은 흐름을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신규는 고민할 필요도 없다라고 봅니다. 최소한의 기다리는 눌린 구간까지 오게 되면 그 윗자리에서는 내가 찍은 종목 상한가 가도 그냥 그려려니 하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다 보니까 꽤 오랜 시간 계속 없다. 여기 원래 추천주를 써주는 흐름이었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유튜브나 그 멤버십 회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나가는 건 있지만, 공개적으로 나갈 만한, 그러니까 많이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그러면 공개적으로도 나가고 회원분들한테 나가고 뭐 이럴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박하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고,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인데 이제는 30분을 계속 저항받다가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올라올 때마다 조정을 받고 있고 또 그 자리에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결과만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부침이 많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봉의 흐름에서 양호 안에 갇혀 있는데, 저는 뭐 어찌되었거나 엔비디아와 함께 120평을 밟는 것이 반등에서도 가장 좋은 패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밟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또다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잘해야 쌍봉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얘랑 다르게 다우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다우가 예전에는 좀 선행하는 성격이 있었지만 최근의 흐름은 나스닥과 전혀 궤를 같이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래려니 한다. 그나마 S&P 500이 먼저 좀 쌍봉을 만들지 않을까. 얘가 쌍봉 받고서 전고가 깨지게 되면 나스닥이 깨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나스닥이 애매하면 S&P 500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나 장중에 부침이 좀 많고, 그러니까 본 종목을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사들 이야기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매출이든 이익이든 피복 구간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 4분기 정도 선행해서 봐도 피봇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른 거 없이 기술적으로 이 120평 구간을 한번 뒤져준다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또다시 리바운드 20-30%를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주시라고 이야기 드렸죠. 다시 이 아랫자리를 기다리신다라고 그러면 또다시 좋은 흐름이 형성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 오게 되면 오랜만에 월봉 보시게 되면 밑꼬리봉, 그쵸, 월봉상의 120평을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 시장의 그 중기 추세는 어떻게 됩니까? 중장기 추세는 지금 반등하는 흐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뭐 미국 시장이 멱살을 잡아 끌었던 뭐 했던 이 흐름이 되는 것은 맞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번 밑꼬리 음봉이 추가적으로 쌓아 올리는 봉보다는 다시 한번 음봉 맞고, 음봉이 길어 보이진 않거든요. 일단은 어찌됐거나 이 구간에서 좀 반복적으로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의 흐름에서도 뭐 20평을 딛고는 있지만 추세가 아직까지 빠지기 때문에 올라가도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빨라도 2607, 그리고 기본적으로 2510을 염두에 두는 매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신규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상대적으로 지수를 신경 쓸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흐름이 좀 더 많다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의 추세를 만들었던 어떤 반도체 장비주나 바이오제약, 얘네들을 따라가긴 좀 버거운 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2차전지가 활로를 못 참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 전환을 만드는 종목, 마디를 밟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세 전환,
커트율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신다라 그러면 일단은 최소한의 몫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닝 브리핑이지만 최근에 기관차 방송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월간 브리핑과 같은 수준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었고, 전반적으로 긍정보다는 불안 요소가 좀 더 많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기보다는 좀 더 방어 태세를 올리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런치박스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